그리고 또 질문하실 분 또 있으시면. 그럼 지금 현재 네. 전속점이 다 지정이 된 상태인가요? 32개. 32개요? 예. 추가로 더 하실 건가요? 남은 데만. 그러면 지역으로 나눠지겠네요? 네? 지역으로. 전국 법원 관할 구역 있지 않습니까? 정확히 나와 있거든요. 지역 지원마다 한 개 정도? 그렇죠. 네. 예. 한 지원당 한 개만 됩니다. 두 개도 안 되고. 그러면은 뭐 경기도 만약에 수원이면은 끝났겠네요? 전속점은? 아직 끝나지는 않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원, 인천, 서울중앙 이 세 군데는 그리고 의정부까지도 포함하나 모르겠는데 빅3 뭐 우리 저는 그렇게 부르지만은 서울중앙은 원래 상당히 그 열정적으로 하시던 분이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해서 그분이 이제 당연히 이제 그분의 고유 권한이고 수원과 인천은 제가 그동안 주지를 않았어요. 그때 신청자들이 옛날에도 있었거든요. 많이 있었는데 그때 그때는 MPL라는 어떤 법인이 하나 있었어요. MPL라는 법인이 성남 쪽에 있었는데 자기 이제 수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좋다고 뭐 어느 정도 그 정도 법인 규모도 되고 하니까 수원에 드리겠다. 난 사무실을 갖다 그쪽에 하나를 개소를 하시라 했는데 그걸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드렸죠. 예, 수원 쪽은 신청자 엄청 많죠. 근데 제가 함부로 안 드려요. 인천도 그렇고, 인천도 이제 함부로 안 드리고, 그 부분은 좀 제대로 하실 분한테 이게 법원 이 사건이라는 게 묘해갖고 예를 들어서 대전 같으면은 대전 일반 지역과 대전과 세종이 붙어 있고 하나의 대전지방법원 관할이거든요. 근데 완전히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그 시장 성격상으로는. 그래도 왜 이걸 떨어뜨릴 수가 없냐면은 법원에서 하나의 대전지방법원이라 하나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이게 이 경매라는 것은 특히 이게 전속점 업무는 그 지방 법원에서 경매가 열릴 때 거기서 홍보를 하는데 홍보하기 정말 좋은 장소거든요. 경매장에서는 보면 다 주면 다 받아요. 다 받아서 다 읽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어떤 경우 뭐 다른 거기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경매장에서 두 사람의 그 전속점이 가서 서로 만나 얼굴 부딪히면 기분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한 지원에, 아무리 커도 한 지원에 하나밖에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규모를 따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죠. 그래서 수원, 인천은 아직 그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나머지는 굵직한 데가 다 정해졌어요. 다 정해졌고, 저기 무슨 뭐, 영월 지원이다, 무슨 뭐, 홍성이다, 아니면 저기 뭐 순천 같은 데는 남아있고, 이번에 이제 발표를 제가 할 겁니다. 발표를 하고 그럼 남아 있는 데는 있는데 반드시 거기에 사무실이 있어야 돼요.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이상은 아예 주질 않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예, 하여간에 그렇습니다. 지점 상황은 그래서 네. 보통 일반적인 데는 작은 데는 그냥 신청하고 사무실 있고 신청하면 드리거든요. 근데 큰 데는 좀 협의를 해야 돼요. 협의를 하고 예, 이렇게 합니다. 네, 서울 송파의 박희수입니다. 네. 무슨 15일부터 일반 서비스가 된다고 하셨는데 네네. 모든 물건에 대해서 다 서비스가 바로 되는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앱으로도 이게 검색이 가능하도록 그게 언제부터 가능한지 지금은 아마 스마트폰 앱으로는 지금은 이제 웹으로만 하고 있죠. 웹, 예, 그렇죠. 웹 서비스만 하고 있고 가장 많이 쓰는 게 요즘 스마트폰을 많이 쓰니까 스마트폰으로도 그 저희 사이트 들어가면은 거의 저희는 이제 제가 이제 프로그래머다 보니까 그 홈페이지를 그 반응형으로 만들지 않고 데스크탑은 데스크탑 여기 뭐 그 스마트폰 해 보셨습니까? 폰으로 해도 이제 그 앱으로 보통 이렇게
앱 말고 그냥 따따따 얼마 이렇게 쳐서 그거는 들어가. 이제 뭐 일단 뭐 한번 해봤는데 그런 부분이 좀 그러니까 여기서 네이버로 들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네이버 들어가서 이렇게 해보신 적은? 예. 거의 앱이랑 이게 그다지 차이는 없더라고요. 웹으로 만드나 앱으로 만드나. 근데 앱은 당연히 만들어야죠. 당연히 만드는데 지금은 예, 앱은 이제 지금 저희도 지금 앱을 만들려면은 별도 직원이 또 하나 더 이제 있어야 되고. 근데 만드는 건 만드는 건데 뭐 물론 외주를 줘도 되고 하는데 제가 이제 웹 자체 웹으로 된 것도 제가 직접 만든 거거든요. 직접 만든 거고, 예, 제가 웹을 잘하죠. 그래서 그런데 웹으로 아무리 잘 만들어 디지옥션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웹으로 하나 그걸 갖다가 일반 웹사이트로 그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드나 아니면 그 브라우저 그 뭐 크롬 브라우저에서 서비스를 하나 큰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앱으로는 당연히 하지만은 안 할 수는 없고 하긴 하지만은 지금 그렇게 급하게 어떤 느낌이 없어요. 별로 급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네. 사실 뭐 저희 세대 뭐 저를 위해서 요즘 일반에서는 뭐챗 GPT 정도를 조금 이제 이해하고 알아가는 뭐 그 정도인데 보통 상식적으로 챗 GPT가 뭐 완전히 뭐 그냥 뭐 일반 모든 사람이 그냥 자연스럽게 뭐 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를 좀 이제 존재를 좀 알아가고 있는 정도인데 이 챗 GPT 이뭐 내용이 뭐 거의 뭐 서rek이다. 그리고 K 엔진은 뭐 그거하고는 타건이 다른 어떤 하나의 뭐 어떤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참 제가 아직 직접 뭐 K 엔진의 어떤 그 엔진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결과물을 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참 아직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래서 과연 이게 얼마만큼 어떻게 다르길래 지금 아직도 대세가 되지 않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 이 GPT 문제가 이미 뭐 옛날 얘기가 되어버린다는 정도로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았고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한 번 클릭할 때마다 5만 원 뭐 이렇게 아마 그 기준은 정해 놓으셨는가 봐요. 예. 예. 그런데 또 그러면은 그 사람이 또 한 번 빠져나왔다가 또 클릭하려면 또 5만 원 내야 되나? 5만 원 또 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아이디를 개설해가 한번 어떤 물건에 대해서 클릭했을 때 그거만큼은 뭐 일정 기간 계속 볼 수 있게끔 뭐 어떻게 보장을 해줄 절대 그렇게 안 해줍니다. 그건 아니고 그냥 출력을 그냥 출력 예, 프린터 출력하면 됩니다. 프린터 출력해서 예. 클릭하고 PDF로 저장해 버리면 되니까. 그거는 뭐 정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좀 뭐 그런 저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사용 매뉴얼도 홈페이지상이나 이런 데 좀 구체적으로 아, 정해서 띄워 주셔야 우리가 어떤 홍보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고객에게 납득을 시키더라도 예. 그렇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리고 각 그 일반점이나 직영점에 대한 어떤 그 코드는 언제 어떻게 부여하시는지 그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GPT를 도대체 그 GPT가 뭐가 잘못된 게 있어서 이제 그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느냐 했을 때, 제가 이제 4년 전에 이 무오류가 아닌 유오류 이제 권리 분석을 갖다가 했을 때, 지금도 챗 GPT는 유오류 GPT죠. 실은 제가 후회스러운 게 뭐냐면 이걸 경매 쪽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서 시작을 했으면은 제가 아마 히트를 치지 않았을까, 성공을 했지 않았을까. 처음에 그것을 만들어서 카탈로그를 하나 만들어서 법원에 갔더니 법원 그 당시에 4년 전에 난리가 났어요, 사실. 지금 GPT 난리 난 것처럼 적어도 꼭 법원 경매장 안에서 나눠지니까 사람들이 뭐 거기 나와 있던 뭐
법무사들은 막 명함 주고 뭐 막 엄청난 이제 반응을 네, 했는데 그런데 저는 망했고 지금 챗GPT는 뜨잖아요. 그런데 뭐냐 실은 똑같아요. 큰 차이 없어요. 저는 이 민감한 분은 이 경매라는 오류가 요만큼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이 분야에서 오류가 한 거의 5% 10% 나오는 걸 해버리니 근데 지금 챗GPT다 오류 한 5% 10% 나와요. 보면 물론 아주 평이하고 아주 그 일반 많은 조회수가 많은 그러니까 웹페이지가 그에 대해서 몇천 페이지 중복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오류가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한국의 박종배는 1963년생, 제가 63년인데 63년 박종배는 어떤 사람입니까? 뭐 저기 뭐 뮤리츠라는 회사를 뭐 설립하고 내지는 한국의 박종배는 뭐 어떤 사람입니까? 쳐보세요. 63년 한국의 박종배. 그러면은 검찰총장을 하셨고 뭐 어쩌고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박종배라는 검찰총장도 없었거든요. 동명이인도 없었는데 막 그렇게 나오고 그 챗GPT 처음 저희 사이트 그 가티피셜인가 거기 들어가서 이제 보시면 그때도 이제 처음 나왔을 때 그런 거 올려놓고 이게 챗GPT라고 내가 옛날에 그 4년 전에 그 했을 때 욕 진탕 들어 먹었던 그거가 지금 똑같은 거라고. 근데 엊그저께도 한번 봤어요. 이제 많이 고쳐졌나? 박종배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황당하게 나가더라고요. 그때는 검찰총장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번에 검찰총장이 됐어요, 제가. 이게 그 이 GPT는 물론 이제 모든 영역에서 하고 자기 장점을 발휘하는 분야에서 도 있으니까 특히 의외로 이게 프로그래밍 코딩 쪽은 상당히 장점이 있어요. 물론 그래도 오류는 있지만 그걸 상쇄할 정도로 장점이 있는데 대신에 이런 권리 분석 같은 그럼 권리 분석을 갖다가 GPT에 넣어 보세요. 이거 권리 분석 해주세요. 그러면 AI 옥션이 4년 전에 그게 훨씬 더 낫죠, 당연히 100배 낫죠. 그래서 그때 후회스러운 게 이걸 갖다가 좀 오류가 있어도 괜찮은 그런 분야에서 시작을 했으면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될 텐데 이미 뭐 벌써 저 높은 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드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 오류 때문에 이 오류라는 것은 너무 민감한 겁니다. 오류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K 엔진은 이제 애당초 무오류로 나가는 거고 어떤 경우에도 그런데 이제 AI 옥션 이거 사실 과거에 했던 게 너무 아깝기도 해서 대신에 이제 콜럼버스 달걀 깨기 방식으로 이제 전수 검사 세 명이 다 각각 전수 검사하고 크로스 체킹하면은 그럼 이제 에러 나올 일이 없겠죠. 이제 옛날에 제가 해본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이제 그런 그러니까 GPT는 왜 GPT를 이렇게 욕을 하느냐? 저보다 못하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이거 갖고 근데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 그러니까 레크리에이션 약간 그게 오류가 나도 괜찮은 그런 분야에서 이제 해보니까 뭐 쓸만하고 옛날에 이루다라는 게 있어요. 이루다 그 카카오톡인가 어때 이루다라는 그 대화형 챗봇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좀 뭐야 뭐 하여간에 좀 그 서정성이 이상하고 막 좀 비윤리적인 어떤 대화가 왔다 갔다 하고 해서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죠. 처음에 이슈를 이제 크게 일으켰다가 이루다랑 챗GPT랑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기술입니다. 이루다는 그냥 그 카카오톡에서 쌓였던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이고, 그러니까 챗GPT한테 카카오톡의 대화 내용을 갖다가 챗GPT에다가 데이터베이스를 집어넣어 보세요. 똑같이 이루다 돼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루다 그 프로그램을 갖다가 챗GPT처럼 엄청난 자금을 투입해서 데이터베이스 다 끌어모으고 그다음에 전기 엄청 느리고 초고도 그 그래픽 카드 해갖고 하면은 이루다도 챗GPT 되는 겁니다. 지금 챗GPT는 그러니까 GPT를 제가 왜 우습게 하느냐 하면은 웃을 수밖에 없는 게
기술은 똑같아요. 기술은 지금 우리나라에도 한 GPT 3.0 정도 하는 기업들은 한 10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GPT 3.0과 4.0의 차이는 어디 있느냐면 기술적으로 하등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픽 카드, 얼마나 그 데이터베이스, 그래픽 카드, 데이터베이스 양과 그래픽 카드를 갖다 얼마나 비싼 걸 갖다가 이 3.0인데는 한 1,000만 원짜리 그래픽 카드를 갖다가 1,000개밖에 못 쓰고 다른 쪽은 뭐 10만 개를 쓰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하드웨어 스펙 차이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중급 이상 하시는 분은 다 알아요. GPT는 그냥 우리나라의 그 솔트렉스인가 무슨 뭐 그 기업도 옛날에 그 저기 뭐 인터넷 보면 많이 나오는데 솔트렉스인가 뭐 거기 3.0을 하거든요. 거기와 그 구글 뭐 바드나 챗GPT와는 오픈 AI와는 차이는 사실상 거의 없고 하드웨어 CPU 비싼 CPU 장비를 얼마나 많이 들이느냐 그 차이 외에는 일체 없다라고 봐도 사실상 무방합니다. 지금 하드웨어 스펙으로 3.0, 4.5, 뭐 5.5 이렇게 가는 거지 기술적 성장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기술적 성장 할 수도 없고 거기서 끝이에요. 이제 이래서 그리고 그 챗GPT한테 그 법원 경매 자료 이 데이터 입력시켰으니까 한번 권리 분석해봐라. 그럼 제가 나올지 우리 여기가 나올지 아니면은 챗GPT가 나올지 그럼 뻔하잖아요. 챗GPT가 뭐 무슨 대답을 해요? 아무 대답도 못하지. 물론 이건 저희는 이제 이쪽에 전문화돼 있는 이제 그거니까 거긴 하지만은 일반화되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이제 코드 부여하는 그거는 그걸 이제 이번에 일을 하다가 보니까 깜빡한 거예요. 원래 그 계약서 보내드리면 계약서 거기에 그 내용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서브 도메인 있지 않습니까? aiauction.co.kr 앞에 붙는 보통 따따따가 많이 붙죠. www 뭐 아니면 근데 그 앞에 세 글자 이상의 그건 이제 공지 안 갔죠 아직까지. 아직 그 공지 안 갔죠. 그 서브 도메인 그 자기 코드 그 개인 예 아직 안 갔죠. 월요일 날 아마 갈 겁니다. 그거를 이제 원래 계약서 거기에 그 내용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늘상 하는 핑계지만 저는 워낙에 이제 정신없다 보니까 그걸 깜빡한 거예요. 예, 깜빡하고 그거 안 들어갔는데 최소 영문이나 숫자 세 글자 이상으로 해서 자기 아이디를 신청을 하십시오. 아이디 신청을 하시면은 그것으로 이제 해드립니다. 그것이 이제 자기 도메인이 자기 서브 도메인이 되고 그것이 자기 아이디가 되고 맨 앞에 있는 세 글자 이상의 예, 영문 숫자 까지 영문 괜찮고 숫자 괜찮고 두 개 합쳐도 괜찮고 근데 뭐 세 글자 정도면 이제 두 글자는 한 글자는 안 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이게 왜 또 그 부분을 그 까먹었느냐 하면은 단지 그것만 부여해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블록체인 쪽을 좀 할 줄 아는 기업이다 보니까 블록체인에 보면 공개키 어드레스랑 공개키랑은 개념이 다른 건데 보통 공개키 개인키 그러죠. 정확히는 어드레스 개인키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하나씩 부여를 해 드릴 겁니다. 그걸 이제 하나 부여해 드리면 그것은 이제 완벽한 보안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도 오히려 대부분의 어떤 그거는 그 방식 그 아이디를 이용해서 예, 그 아이디 그 어드레스 아이디를 이용해서 이제 소득 활동 같은 것을 이제 하시게 되는 두 가지 부여가 될 거고 그런데 그 개인키 공개키 방식을 해드리려면 우리 쪽에서도 약간의 그 코드량의 준비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해야 되고 해서 이번에 그 서브 도메인 앞에 있는 세 글자 이상의 서브 도메인을 제출해 달라라는 것을 좀 깜빡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두 가지가 다 돼야 업무가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하여간 그건 그렇습니다. 코드 부여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뭐 될 거니까 이렇게 하시고 다음 질문 또 계시면 예, 경산에서 김인섭이라고 합니다. 클릭이 이거 마이크 클릭이 그
일반점이나 전속점을 통해서만 가는 거 아니면 아. 다이렉트로 일반인들이 클릭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이렉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브 도메인 앞에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중개사를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지금 중개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저희 집에 오는 손님이 예. 뭐 클릭할 때 내 이름을 넣어라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라 자기 명함 한 장 주시면 됩니다. 명함에 자기 그 사이트 들어가 있고 자기 그게 있고 제 코드를 통해서 그 사람이 클릭하는 거예요. 웹사이트를 하나씩 배정을 해드리니까 뭐냐면은 지금 이제 중개사님한테 일반점이라고 했을 때 웹사이트 그 www. 뭐 그게 아니라 만약에 XYZ라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셨다고 하시죠. 그럼 xyz.aiauction.co.kr이 그 사장님의 그 사이트가 되는 겁니다.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드리는 거죠. 뭐 사실 똑같은 거지만은 만들어 드리고 거기서 클릭을 이제 하게 되면 자동으로 그 사장님 그 계산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함을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요로 반드시 하면서 여기 해야 된다고 이렇게 그리고 지금 8단계로 그 예. 본사에서 클릭이 들어서면은 어차피 홍보는 예를 들어서 뭐 경산점에서 예. 경산에 뭐 주소지가 경산에서 클릭 온 거는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전국 어디라도 예. 혼자서 전국 걸 다 가지실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됐습니다. 예. 그건 자기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여기 명함을 일률적으로 그 하나의 여기 AI 옥션 그 기본 폼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으면 각자 예, 자기가 알아서 각자, 그냥, 예. 기본 폼 정도는 저희가 만들어서 뭐 해드릴 수도 있는데 아마 해드려야 되겠죠. 그런 건 하나 생각을 못해서 그렇지 생각나는 것은 우리도 뭐 돈 그 별로 안 들어가는 건 다 해드리죠.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예. 그 AI 예. 주식회사 AI 옥션 예. 소송감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해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문하실 분. 예. 클릭을 하면 결제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갖고 나가는 겁니까? 클릭은 아무 데서나 클릭을 한다라고 봤을 때 네? 아무 데서나 클릭을 한다라고 했으니까요. 예.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 지금 5만 원씩 클릭 예. 내야 될 이제 휴대폰에서 사전 결제를 해야 된다는 그렇죠. 카드 결제가 되면 이거 전 카드 결제겠지 뭐 현금 결제는 이런 거 없습니다. 단 이제 이것은 일회성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회원 가입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회원 가입 안 해도 그냥 클릭할 수 있게 이렇게 하죠. 그럼 오히려 거기에 더 중점을 두고 있고 질문 없으시면은 예, 그럼 예. 전속점이 일반점을 모집을 할 때 그 규정이라든지 그런 게 직하위 일반점 예, 정해져 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100곳 한점. 아무나 다 모집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규정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그런 게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지금 갈등 중인데 공인중개사한테만 이제 하게 되면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직하위 일반점을 일단은 그 제한은 없습니다. 어쨌든 저희야 뭐 매출이 오르고 처음에 저희가 이것을 나눠 드릴 때는 그런데 이제 직하위 일반점을 이제 2단계로 이렇게 하실 때는 아무나 또 막 나눠주지는 않겠죠. 중요한 것은 사실 일반점은 예를 들어 양도할 때는 누구한테 지금 일반점을 갖다가 지금 부여받으신 분이 누구한테 양도할 때 공인중개사 아니라도 되거든요. 뭐 상속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 그 자격을 왜 요구를 했느냐 하면은 일반점의 경우에는 그 자격이 사실상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왜 요구를 했느냐 하면은 최초의 진정성을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아무나 그냥 하면은 그렇고 공인중개사가 자기 자격 분명히 이번에 할 때 자기 자격증 사본을 보낸단 말입니다. 그럼 그 정도까지 해서 할 때에는 무슨 장난처럼 하시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일반점의 경우에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실적이 중요한 거지 자격이 중요한 건 아니고 꼭 자격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렇게나 하는 것은 이게 좀 너무 그러니까 너무 좀 그건 말이 안 되고 좀 예, 무질서하고 한 그런 면이 문란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고 일단은 특별한 제약은 없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나갔고 전속점 계약서가 이미 보내졌고 그래서 근데 본인으로서도 이 직하이를 갖다가 이제 선정을 할 때 예, 이것이 뭐 무제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00개까지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0개를 할 때는 매우 신중하게 주겠죠. 아무한테나 막 주진 않겠죠. 그런 점을 생각해서 무제한은 이제 한 게 아닙니다. 무제한 한번 하게 하면은 아무한테 다 뿌리고 막 그러면 이건 뭐 완전히 그 무질서의 극치가 될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그래도 치과의 점을 선정을 할 때는 다 또 코드부에도 다 되고 이제 그런 분들인데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더 진정성이 있는 분한테 드릴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하여간 제일 최초를 근데 물론 전속점은 당연히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이 필요한 거고 그거는 뭐 그거 없으면은 아예 업무 자체를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제 정말 질문 없으시죠?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예, 예.